이 정도면 살인미수, 아찔한 도로 낙하 사고. 자, 어찌된 사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말 아시죠? 아마 며칠 전 제게 있었던 일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급한 볼일이 있어서 시내를 운전하던 때의 일입니다. 아이고 그러게 좀 준비 좀 빨리 하라니까 왜 이렇게 늦장을 부려. 그러다가 약속 시간 늦으면 당신 책임질 거야? 아이고 미안해. 아 1절만 좀 해요. 뭐 활짝 좀 빨리 가면 되지 뭐. 자기가 서둘러서 밟으면 되지 뭐. 아유. 아이 여기가 가뜩이나 도로 막히고 사고 많이 나는 거 몰라? 아이 자나깨나 안전운전 전방주시 몰라 이거? 안 들린다. 아우 지겨워 잔소리 진짜. 아유 어머머머머 아이고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아내의 다급한 외침에 급정거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생각해도 등줄기가 오싹해지는데요. 제 앞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 트렁크 쪽으로 갑자기 길고 무거운 물체가 빠른 속도로 추락한 겁니다. 그 물체는 곧 옆차 도로를 달리던 버스를 향해 날아갔는데요. 어떻게 아이고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 아이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데 없으세요? 아우 깜짝이야. 이게 뭐예요 이게? 뭐가 팍 떨어진 것 아니 같은데. 지금 저 도로에 낙하물이 떨어진 모양이에요. 아우 한 5초만 늦었어도 정말 큰일 날 뻔했네. 아니 이게 무거운 쇳덩이가 이게 어디서 떨어진 거야 이게? 아니 그 근처 현장에 공사 현장 같은 데 떨어진 거 아니에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유분수지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 깜짝 놀랐어 세상에. 이 사고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는데요. 도로 위 낙하 사고는 보상 절차도 까다롭고 책임 주체를 가려내기도 힘들다는데 이런 경우에 보상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거 진짜 아찔하죠. 정말 대형 사고로 이어질 네. 뻔했는데 맞아.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사고는 18일 오전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당시 제보자 A씨 차량이 바로 앞을 달리던 차량 트렁크 쪽에서 네. 길고 무거운 낙하물, 뭔가 하나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졌는데 이 물체가 앞 차량 범퍼에 부딪히고 뭐야? 날아가죠. 네. 그다음에 옆쪽 차선을 달리고 있던 버스 쪽으로 튕겨 나갔습니다. 세상에. 자, 예희 씨는 추가 낙하물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현장을 벗어나던 중에 네. 이 떨어진 물체가 바로 옆 차선 버스 앞유리에 박혀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주변은 어떻게 됐는가? 다행히 앞 차량 탑승자와 버스 기사 모두 큰 부상이 없었어요. 정말 다행이었는데 함께 공개된 영상에는 그 근처 공사 구간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낙하물이 떨어진 뒤에 네. 주변 차량들이 급히 이 방향을 바꾸거나 속도를 줄이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네. 사고 당시 도로에 있는 차량과 보행자 모두 있었던 만큼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주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야 영상을 보니까 정말 아찔합니다. 낙하물이 떨어져서 트렁크 쪽인데 아니 자칫 운전석 그 조수석 쪽으로 떨어졌으면 이거 어떡할 뻔했고 그렇죠. 튕겨서 또 옆에 버스 쪽으로 가서 박혔다? 야 이거 정말 대형 사고 날 뻔했는데 근데 이런 낙하물 사고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한다면서요? 맞아. 자주 발생합니다. 국토교통부랑요, 한국도로공사에서 발표하고 있는 자료를 보면은요, 네. 이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가 5년 평균을 냈을 때 5년 동안 모두 238건, 그러니까 매년 보면 50건 안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로요, 2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라는 통계도 나오고 있는데 사고 건수가 크게 줄지 않고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쯤 되면은요, 이 낙하물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위험이다라는 평가가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요. 한국도로공사에서 보면은 최근 5년 해마다 네. 평균 25만 개가 넘는 고속도로 낙하물을 수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매년 평균을 내보면 20만 개에서 많게는 27만 개가 넘는 낙하물이 발견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낙하물들이 너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아니 그럼 이런 사고를 왜 못 막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도요, 해마다 평균 4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하물 때문에 실제로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건수도 상당하다라는 평가가 가능한데 사실 국도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건수는 훨씬 더
늘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요.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네. 짐칸엔 쇠사슬과 쇠막대기가 고정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습니다. 차가 덜컹덜컹하면 이게 맺힌단 말이에요. 형님은 이거 안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차가 안 돼요. 도로에 떨어지면 무게가 되잖아요, 당연히. 한눈에 봐도 좀 위험천만해 네. 보이죠. 이렇게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앞서 가던 화물차에서 어떤 낙하물들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맞아요. 저도 실제로 이런 경험이 있어요. 아침에 이른 시간 운전해 오는데 저 앞에 엄청나게 큰 타이어가 툭 도로에 떨어져요. 그거 피하려다가. 그렇죠. 사실 수 그날 있잖아요. 비도 내리고 있어서 위험천만했는데 많은 차들이 그 타이어 피해가느라고 순식간에 아하. 고개한전하는 모습을 저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은요, 화물차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다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적재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을 때 그렇지. 이런 위반 적발 건수가 해마다 연간 약 1만 8천 건 정도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앞서 고속도로 낙하물이 25만 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통계를 보자면 25만 건이 떨어져 있는데 적발 건수는 1만 8천 건 정도에 그쳤다면 적발되는 비율이 7% 정도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통계만 놓고 보자면 네. 예방도 단속도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 예상치 못한 뭐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뭐 돌멩이가 뭐 튀거나 뭐 이럴 때도 있잖아요. 네. 저도 뭐 그런 거 이렇게 피하다가 뭐 해가지고 잠을 밟아가지고 차가 좀 부서진 적이 있었는데 이거 생각보다 보상받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런 낙하물 사고 실제로 보상받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죠. 실제로 이 보상받은 사례들을 보면은 네. 일단 202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사건과 치크의 낙하물 사고로 인해서 실제로 보상이 이루어진 건수가 단 7건에 불과해요. 그리고 심지어 2023년과 2024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어요. 그래요? 2023, 4년에 단 한 건도 없다.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으면 좋겠지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보상이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원래 우리가 법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가해 차량이 아니 이 피해 차량이 네.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청구를 할 수 있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사고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제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아까 임주혜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막 자동차의 그 타이어가 튀어나와요. 그리고 막 뭐가 날라와요. 근데 우리는 멈춰 있지 않아요. 계속 갑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그거를 했는지 그 행위자도 이미 갔어요. 맞아. 쉽게 얘기하면은 그 행위를 한 사람을 특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도로 같은 데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 사고가 발생을 한 거를 도로공사 측에서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방치를 했다 그러면은 그쪽에 대한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바로 내 앞에 있는 차량이 뭐 예를 들면 과적이나 이런 것들이 적재가 떨어지면서 나한테 피해를 입힌 경우도 있을 것이고, 우리 사연처럼 공사장의 현장에서 떨어진 경우도 있을 것이고, 막 자연재해, 막 뭐 폭설 이런 걸로 떨어진 경우도 있을 것이고, 경우의 수가 일단 다양해요. 경우의 수가 다양해서 이런 경우의 수를 다 일일이 분류해가지고 어떤 원인에서 누가 이걸 입혔는지 그걸 다 찾아가지고 과실을 입증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몫이 다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피해 차량한테.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쉽지 않고 복잡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솔직히 그 손해배상을 다 받기가 억울하다고. 어려운 것이 좀 현실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길을 걷다가 만약에 보도블록이 이렇게 파여 있어서 다쳤어요. 그러면 그 길을 관리하는 지자체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고속도로면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주체가 좀 책임을 지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주체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게요. 일단 고속도로 관리 주체가 책임을 지려면 낙하물이 떨어진 지 한참 되었는데 장시간 너무 위험천만하죠. 방치가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앞서 보도블록 얘기해 주셨는데 난리죠. 이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방치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영상으로 보더라도요.
낙하물이 순식간에 떨어지죠. 맞아요. 도로관리 주체도 이 순식간에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낙하물 사고는 장기간 방치되었다라는 부분이 입증되기도 어렵고 도로관리 주체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입증하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자면 우연적으로 일어난 사고다라는 평가가 자주 내려져서 관리 주체가 실제로 배상 책임까지 인정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앞서 통계에서도 살펴봤지만 네. 이렇게 많은 사고 건수가 있음에도 실제로 배상까지 이루어진 건수는 6, 7건에 너무해. 불과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 배상받는 경우가 그렇게 적다면 이 많은 사고들 책임은 결국은 뭐 피해자가 고스란히 그냥 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오늘 사연에서 보면 공사장에서 사용하던 철근이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건 공사업체에서 책임을 좀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제가 봤을 때 앞서 우리가 그 도로공사에서 막 이렇게 떨어지고 도로 내에서 일어나는 일과는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네. 공사장에서 명백하게 떨어진 게 맞고 그게 공사장의 과실로 인해서 벌어진 일인 게 분명하다면 이건 당연히 그 업체 측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결국에는 책임을 물으려면 과실이 인정이 돼야 돼요. 근데 이 공사 업체 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막 뭐 폭설, 폭우 막 이런 자연재해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관리 책임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또 어쩔 수 없이 안 그 되지. 손해는 피해자가 감수를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현실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뭐 이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 같은 거를 제기를 하고 막 했는데 막 형사적으로도 접근해보고 했는데 결국에 막 이 업체가 도산을 해버린다든지 뭐 이제 그러면은 결국 또 제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상받을 길이 또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런데 이 사고를 당한 쪽은 결국 아무 잘못이 없이 그냥 잘못 없죠.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좀 뭐 손해가 있다고 뭐 차 고친다 이랬을 때 자기 자차 보험으로 고치는 이런 게 대부분인 것 같은데 솔직히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불합리하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진짜 없나요? 피해자가 이런 경우에는 결국 본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뭐 도로공사나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전히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도로 위에 낙하물이 떨어져 있으면 어디서 온 것인지 확인하는 게 또 쉽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앞차에서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앞차가 책임을 진다라는 부분이 명백할 수 있을 때 실제로 사례를 보면은요. 어떻게 넘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아예 상대방, 그러니까 반대편 차선에서 낙하물이 그래. 굴러오는 경우도 맞아요. 있을 수 있고요. 작은 비닐 같은 것도 사고를 유발할 수가 그렇죠. 있는데 비닐은 하늘에서 날아와서 뚝 떨어져서 도로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일 바구니 같은 게 떨어져서 막 과일이 흩어져 있는 과일박스. 도로에 그런 경우들도 산정을 해볼 수 있는데 결국 이 손해를 구하려고 하는 측,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는 측에서 이것이 언제 떨어졌는지 소파가 떨어져.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 측에서 제대로 치우지 않아서 장기간 방치가 됐는지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위험하다, 이런 거.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도 실제로 존재를 해요. 그런데 그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낙하물 신고가 이미 있었는데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가 장기간 방치한 경우, 이미 신고가 됐음에도 방치해서 추가 사고로 이어진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도 있는데 결국 입증 자료, 이 블랙박스 자료라던가 언제 떨어졌는지 누구로부터 이 사고가 유발됐는지를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뭐 다양한 사고 영상들 봤잖아요. 보는 것만으로도 막 아찔하고 무서운데 내가 운전을 하고 있다가 정말 그 낙하물 때문에 사고가 났다 생각해 보면 야 이거는 정신적인 트라우마까지 있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정신적인 손해까지 뭔가 배상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 쉽지 않을까요? 우리가 저런 사고로 인해서 당하는 피해는 결국에는 차량의 파손이겠죠. 네. 그러니까 물건이 파손된 거예요. 그러면 물건이 파손된 거는 좀 이렇게 원칙적인 손해배상 법리로 돌아가 보면 그 물건 값을 주면 되는 거예요. 맞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게 손해가 회복된다고 본단 말이죠. 네. 그럼 뭐 혹자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요, 이 차는요.
저한테 그냥 차가 아니에요. 막 우리 망아지 하면서 맨날 세차하고 진짜 막 이름 붙여가면서 막 광 내고 이 아이를 이렇게 다치게 한 거는 나한테 너무나 큰 충격이다. 내가 이 차를 얼마나 아꼈는데 이런 건 인정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위자료, 정신적 피해까지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이런 장면이 저한테 만약에 온다면 저거 꿈에 무조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 죽음으로 다가온다. 이건 진짜 트라우마 아닙니까? 이거는 나한테 이런 일이 언제 또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압박감, 두려움이 늘 남아있지 않겠어요? 그런 경우를 인정을 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에서도요, 제가 보니까 1심에서는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위자료를. 근데 항소심에 가서 위자료를 인정을 해줬거든요. 하급심 판례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경우에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면 충분히 정신적 피해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도 청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도로를 달리다 보면 또 고속도로 특히 달리다 보면 대형 화물차들인데 줄을 좀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도 헐렁하게 메고 다니는 차들이 있으면 벌박을 잘 그 뒤로 가기가 불안불안해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쓱 빠져서 가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런 화물차 사고가 좀 있다면서요. 그래서 도로 위 폭탄이다 네. 이렇게 불리우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적재물 위반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 화물차 입장에서도요.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싣고 가야 더 이득을 보는 구조고 또 정해진 시간 내에 반드시 배송을 하지 않으면 화물차 기사가 손해를 보는 그런 이 산업 구조 자체도 좀 문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반복되는 와, 거죠. 저 과정처럼 영상을 보세요. 한눈에 봐도 좀 위험천만하죠. 제대로 적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들을 그대로 싣고 달리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실제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요. 4년 전에 중부 내륙고속도로에서 화물차에서 떨어진 타이어를 같이 가는 거지. 하다가 무려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 해당 사고 영상이 그대로 드러났는데 이 타이어들이 그대로 도로 위로 나오면서 연달아서 4중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 2명이 사망하는 정말 안타까운 참사가 사망까지 일어났어요. 위험천만하죠. 순식간에 저 굴러나온 타이어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네. 이제 이런 사고 같은 경우 일단 가해 차량은 특정이 되지만 너무나도 큰 피해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 적재물 위반은 계속해서 어떤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적재물 초과해서 싣거나 아니면 제대로 묵지 않으면 보통 범칙금 부과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맞아요. 너무 처벌이 솜방망이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누적해서 단속이 되면은 운행 정지를 30일까지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 조치까지 내려지지만 이마저도 단속이 안 되면 그만인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제대로 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이런 사고 같은 경우에 사실 이 앞서가던 화물차가 어떤 사고를 직접적으로 낸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추격한 것은 아니지만요. 저 화물차에서 나온 적재물 그리고 이 타이어 때문에 이후에 후속적인 이 사고들이 유발됐다면 일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상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고요. 이렇게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적재물의 총량이 있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건 역시도 별도로 형사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서 낙하물 사고에 대해서 국가가 먼저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 가해 차량을 끝까지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로에서 갑자기 슝 지나가 버렸어요. 슝 지나가 누가 했는지 몰라. 그리고 블랙박스가 있는 차량도 있지만 없는 차량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낙하물 같은 게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 이게 앞에서 있는 차량이 무슨 일을 했다고 하면 그게 찍힐 수가 있지만 위에서 떨어졌어요. 뭐 지붕에 달아놓으니까 블랙박스를 그런 경우에는 누가 이거를 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져? 아니요, 하늘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퉁 튀겨가지고 올라올 수가 있잖아요. 옆에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내가 피해를 입었지만 손해를 청구할래야 청구할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 거예요. 몰라, 그 사람은 이미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들 때문에 국가에서 일단은 정부 보장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보상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 두 가지 다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인적 피해만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 이하, 그리고 부상 사고의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 그리고 후유 장애의 경우에도 1억 5천만 원 이하에서 보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차가 이로 인해서 막 전손이 일어났다라고 해도 이 제도를 통해서는 전혀 사실 보상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제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럼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정부 보장 사업이 있다는 거는 고무적인 일입니다. 일단 없던 것이 생겼으니까 이거는 네네.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으로 이제 일원화 돼가지고 받고 있어서 그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사고가 나면 보통 우리가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에 사건이 접수가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경찰을 통해서 내가 진짜로 이런 낙하물 사고로 인해서 사고를 입었다라는 것들을 그 입건을 시켜가지고 조사를 할 때 다 낱낱이 좀 이렇게 말씀을 해두시고 경찰을 통해서 진흥원 측에 가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내가 직접 진흥원 본원이나 전국 지역 분원을 통해서 직접 신청도 가능하시니까는 이런 불의의 사고 당하셨을 때 꼭 이 제도 알아두시고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